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아침날이 몹시 춥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물러가고 대기질은 종일 청정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먼지를 밀어내고 깨끗한 공기질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모두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감상은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에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오르겠지만 화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서 지난 23일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덤프 트럭에 깔려 숨졌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노동자 5명이 일하다가 숨졌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 있는 도로에서 협력업체 직원 59살 정모 씨가 25톤 덤프트럭에 깔렸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정 씨는 하반신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출퇴근 시간 대형 트럭과 오토바이들이 뒤섞여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신호등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거나 따로 경고 같은 건 따로 부착되어 있지 않고 그 위치는 또 사고 위치는 더 그렇습니다. 조명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전체가 다 어둡습니다. 일단. 지난 8월에도 포항제철소 내부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언제 나도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전에 수차례 이런 부분을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포항제철소 2 전기강판 공장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비정상적인 설비 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름 전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달 포항과 광양제철소 두 곳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벌써 5명째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야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까? 금속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도덕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8대와 소방관, 의용소방대 등 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으며 현재 진화율은 90%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도덕산 인근에는 신라 경덕왕 때 건립된 암자인 도덕암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옥산 서원이 있었지만 다행히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덕군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12곳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 638명입니다. 영덕군은 지난달에 이어 2차 검사로 8개 팀 29명을 투입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단체 모임 취소가 잇따르면서 연말 특수는커녕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협조하고도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은 셈인데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음식점. 평소 손님이 많은 곳이지만 점심시간에 식사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강화로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는커녕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9일까지 있었는데 다 취소됐어요. 저는 98년도 IMF도 겪었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폐업할 수도 없는 상황. 임대료에 점포 유지 비용까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갑니다. 본인이 또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임대 기간이 있으니까 또 못 나가는 거예요. 매일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기고 또 문을 열어놓으니까 특히 겨울에 전기료라든가 임대 비용은 어쩌면 내야 되고 이런 게 또 많이 나오잖아. 특히 겨울에는. 노래 연습장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한창 영업할 시간인 저녁 9시부터 영업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 7시 출근해가지고 1시간 타임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8시가 넘으면 손님을 못 받습니다. 그럼 출근하자마자 1시간 만에 손님 한 사람 못 받고 퇴근해야 되는 그런 결과거든요. 대구 경북연구원이 대구에서 가장 사용 비중이 큰 신용카드 12월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면 서비스 업종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접촉이 많은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임대료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성명을 통해 영일만에서 중금속인 수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영일만 앞바다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해양퇴적물 조사 결과 수은이 관리 기준보다 3배 가까이 높은 킬로그램당 1.76mg에 검출됐고 아연도 해양환경주의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영일만항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하고 연안 오염 총량 관리제도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주 지역 고교 평준화를 주제로 열린 제3회 경주시민 원탁회의에서 참가자 100명 가운데 60%가 추진 위원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기대로는 학교 서열화 해소, 입시 위주 교육 탈피, 맞춤형 미래 진로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들었고 반면에 고교 평준화에 대한 우려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 학력 하향 평준화, 학교 선택 기회 박탈 등을 꼽았습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일대에서 연탄은행 기부 및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포항연탄은행은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매년 겨울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나눔 활동을 전개해왔는데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놓고 올 한 해 경주는 뜨거웠습니다. 극렬한 반대 속에 건설은 확정됐고 환경단체와 원전이 있는 양남면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에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안을 의결하면서 갈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방사능 농도가 높아 임시시설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맥스터 건설을 서두른 이유는 임시 저장시설 포화율이 97%에 이르러 2022년 3월까지 증설하지 못할 경우 원전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2005년 방패장을 유치하면서 경주의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건설하지 않는다는 특별법을 어겼다고 맞섰습니다.
2005년 방패장 유치 당시에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이 2016년도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반출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고요. 정부는 지역 실행 기구를 구성하고 양남면과 시내권에서 몇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연겁 후 무산됐습니다. 그런 약속도 안 지키는 당신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은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킵니까? 왜 지켰습니까? 당신들 뭐는 부지런 다 뽑아놓고 뭘 지켜요? 사정이 여의치 않자 150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3주간 집중 수기 과정을 거치더니 81.4%가 찬성했다며 정부의 증서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반발은 극에 달했습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인 8월 맥스터 증설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민 참여, 즉 시민 참관단입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2달 뒤인 10월에는 양남면을 제외한 맥스터 증설 민관협의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안전한 건설과 보상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는 우리 경주 발전을 위한 특히 동경주의 여러 민원들이 이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경주와 울산 지역 환경단체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005년 방패장 주민투표의 위법성 논란처럼 선관위의 검찰 고발에도 불구하고 묻혀서 지나갈지 아니면 올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처럼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새해에도 이슈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5달 전 봉화군 환경미화원 김재동 씨가 직장 내 갑질로 힘들어하다 뇌출혈로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김재동 씨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한 가해자인 청소용역업체 대표의 아들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직장 내 부당 노동 행위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가해진 직장 내 갑질을 견디다 못해 지난 7월 사직한 지 닷새 만에 급성 뇌출혈로 숨진 봉화군 환경미화원 고 김재동 씨. 사장아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 사람들 다 벌해주세요. 제발 벌 좀 주세요. 가족의 한서린 외침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핵심 가해자인 작업반장, 즉 청소용역업체 대표의 아들 4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사실상 사용자, 즉 대표의 지위에서 부당 노동행위, 다시 말해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4월 회사의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가 설립되자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압박하고 어용노조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회장인 김재동 씨가 혼자 남아 노조 활동을 이어갔고 이때부터 김 씨에게 갑질이 시작됐다고 영주지청은 밝혔습니다. 특정 노조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강도 높은 탄압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그 노조를 끝까지 지키던 분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 아들은 2-3명이 하던 가로 청소를 김재동 씨 혼자 하도록 했고 인사평가를 통한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김재동 씨에게는 단 한 푼의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격 모독성 폭언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시한부 인생이야 당신처럼? 한글말 몰라? 한 번만 더 개인 행동하고 당신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면 그때는 그냥 진짜. 부당 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구속수사 사례는 2008년, 2016년 단 2건뿐이었고 이번 정부 들어선 처음입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봉화군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김재동 씨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해당 청소용역업체는 봉화군 매립장으로 반입돼야 할 폐지를 가족 소유의 업체에 빼돌린 사실도 드러나 지난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의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북 5개 광고협회 경주시 지부 1동 300만 원, 경주시 우방 명사마을 입주자 대표 회장 이태우 외 주민 1동 100만 원,
농업회사 법인 포발 100만 원, 건천 이일반산업단지협의회 회장 조명숙 씨 100만 원, 울진읍 울진사랑 주유소 대표 최동주 씨 50만 원, 경주 아이피아 안경원 50만 원, 울진읍 파리바게트 대표 민병숙 씨 50만 원, 울진 문인협회 회원 일동 30만 원, 경주시 성건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석호회 직원 일동 30만 원, 와읍시장 번영회 30만 원, 울진읍 성도건설 대표 정미화 씨 30만 원, 울릉그라운드 골프협회 20만 원, 양남 추구회 20만 원, 울릉군 사동삼리 마을회 20만 원, 울진 영진건설 장영정 씨 20만 원, 경주시 수성탕 14만 1,000원, 울릉군 서면 통구미 경로당 10만 원, 울릉 게이트볼 남양분회 10만 원, 하당리 새마을 지도자 엄재환 씨 10만 원, 울진 죽변면 문홍현 씨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김영백 씨 10만 원, 경주시 금호정 10만 원, 울진 토박이 굴국밥 대표 전연옥 씨 10만 원, 울진 북면 하당 부녀회 10만 원, 울진 베아트리스 펜션 대표 김명곤 씨 10만 원, 울진 윤택상회 대표 김익광 씨 10만 원, 이춘희 씨 5만 원, 안종근 씨 5만 원, 울진읍 이종원 씨 5만 원, 임창현 씨 3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새 안동과 영주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북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0명을 넘겼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발생 이후 경북에서는 학생 107명이, 교원 25명과 교육 공무원 5명 등 1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완치자를 제외하고 60명이 현재 치료 중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안동이 19명으로 경산 34명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고 예천 9명, 영주 8명, 문경 4명, 상주 2명, 의성 1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안동의 한 사립중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4명이 연이어 확진되는 등 학교 내 감염이 의심되자 이번 주 기말고사를 무기한 연기하고 전교생과 전교직원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덕군청 재무과 심정훈 주무관이 백혈병 환자에게 필요한 조혈모 세포를 기증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심 주무관은 지난 2009년 관련 기관에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고 지난 5월 유전 형질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와 지난달 조혈모 세포를 기증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먼지를 밀어내고 깨끗한 공기질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모두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감상은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에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오르겠지만 화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